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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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은 책은 푸른 사자 와니니입니다. 작가님 너무 책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와 종이 접기를 좋아합니다. 빨리 해. 너가 먼저 해. 알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 질문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사자 와니니를 쓴 동화 작가 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푸른 사자 와니니인데, 왜 제목에 푸른이라는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많은 어린이들이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털빛은 누런색인데 사자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같은. 아프리카 초원에. 그래서 초원에 사는 사자, 푸른 초원이라는 뜻에서 푸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뜻을 붙여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와니니한테는 어떤 뜻이 있나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사자 이름이어서 처음에 이름 짓는다고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자는 아프리카에 사니까 아프리카 말로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와힐리어 단어를 찾아서 그 중에서 사자들의 성격과 어울리는 단어로 이름을 붙여주게 됐어요. 예를 들면 잠보는 친구를 잘 사귀는 성격이니까 안녕하고 처음에 인사하는 말이고, 아산테 아저씨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많이 기뻐하는 성격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와니니는 왜라는 뜻을 가진 스와힐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와니니가 어른들이 말하면 고분고분하게 안 듣고 자꾸 묻고 따지고 이러는 애잖아요. 마디바는 왜 와니니에게만 쌀 맞았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마디바는 어렸을 때부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무리를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디바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와니니처럼 좀 약해 보이는 사자들을 보면 쉽게 한심하게 여기고 심지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와니니는 눈과 귀가 밝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만들고 이런 재주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마디바는 이제 그런 거는 미처 보지 못하고 우리 무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쌀쌀맞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작가님 말씀 중에 와니니는 와니니답게 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른 저마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 다른 상황에 있으니까 저는 모두가 자기의 개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지으셨나요? 사자라는 주제는 제 생각에 얻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평소 동물에 관심이 있나요? 동물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년 전에 어쩌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려오게 됐고, 그 강아지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암사자들이 버팔로를 사냥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진 몰랐는데 그걸 보고 암사자와 수사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과,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서 뭐든지 동물의 왕이라고 하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사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 사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어요? 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읽어놨을 때는 사자나 아프리카 초원이나 아프리카 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었거든요. 다큐멘터리도 다 봤거든요. 검색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2권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학교 졸업하고 하지 않았던 영어를 다시 공부를 했어요. 다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사자나 아프리카 동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면 막 그 사람들이 그동안 관찰했던 사자나 동물들 이야기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세렝게티에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권은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갔다 와서 쓴 책이고, 그 다음에 7권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갔다 와서 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는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쓰는 게 즐거우신가요? 책을 쓰는 게 즐겁고 안 즐겁고 동시인 것 같아요. 즐겁죠. 이야기를 새로 막 완인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동물들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그런 걸 쓰는 이야기는 쓰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제가 이걸 써서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쓰고 있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고,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얼마나 즐겁게 읽어주실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한마디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마감할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김지우 어린이는 시험 끝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왜요? 좋죠. 매우 좋죠. 저도 그래요. 매우 좋고, 연필을 딱 내려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이제 시험에서 해방이다 뭐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런 기분입니다. 글을 쓸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썼지만 이게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끝났으니까 시험 딱 끝난 날은 점수고 뭐고 잊어버리고 딱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끝났다. 즐거운 일을,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신경 쓰면서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다른 걸 바라는 건 없고, 책을 읽는 게 즐겁다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독자님들은 동물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읽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완인이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초원에 여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읽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독자님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마음이 가는 대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밌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게 즐겁구나, 재밌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완인이를 처음에 약한 캐릭터로 만들었나요? 완인이에게 왜 많은 그 슬픔을 겪게 했나요? 왜냐하면 김지우 어린이는 스스로가 엄청 강하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고 느낄 때가 많으세요?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으세요? 부족하고 약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다 그럴 거예요. 아실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생각보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날이 많은데, 또 어떤 때는 신기하게 내가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막 진심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래요. 사실 완인이에 나오는 마디바처럼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스스로가 좀 약하고 부족한 것 같다고 자주 느끼지만 씩씩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인이가 마디바처럼 강하고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자인 것보다 좀 부족한 사자인 게 우리의 마음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자도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같이 무리지어 살다 보니까 서로 속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사자들도 사람처럼 그런 어려움이나 슬픔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누구나 겪는 어려움과 슬픔을 완인이가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인이 시리즈는 몇 권까지 나오나요? 완인이는 쭉 보시면 1권에는 1이라는 숫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권도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1권짜리로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주신 덕분에 지금 쭉 이어지고 있고 완인이는 10권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께서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완인이는 약간 어떤 느낌의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인이는 좀 특별한 책이에요.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쭉 이어서 지금 7권까지 썼고 앞으로 10권까지 쓸 계획이고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2권 때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학교 나가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얘네가 이제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영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검은 땅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하게 됐고 4권은 또 다른 동물 이야기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다른 동물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뭔가 제가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